자, 지난주 장 마감 이후에 나왔던 실적 내용 하나 먼저 좀 보겠습니다. 한미반도체죠. 한미반도체 실적이 얼마나 좋지 않았냐. 그에 따른 주가의 하락세가 오늘장 나타나고 있는데 일단은 8%대까지 낙폭을 좀 줄여내고 있습니다. 장 초반에는 10%까지 하락폭이 커졌는데요. 그동안 주가가 지난주까지 고점을 계속해서 높여갔었던 터라 또 실망감도 큰 것 같은데 좀 보면 제한적인 하락인 것 같긴 합니다. 일단 박수 교수님께서 실적 내용부터 좀 정리해 주실까요? 예, 그 16일 그러니까 10일장 마감이죠. 10일장 마감의 연결 기준에서 3분기 매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 61.2% 감소한 312억 원, 그리고 영업이익은 91% 감소한 29억 원으로 집계됐다. 이렇게 공시를 하니까 아무래도 좀 쇼크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많았고요. 그래서 네. 시간의 거래에서는 마이너스 10% 기록했고 오늘 장 시작하니까 마이너스 10% 시작을 했고요. 지금도 뭐 마이너스 8%대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낙폭을 이렇게 제한적으로 보이는 건 뭐 최대 규모의 배당 발표해서 그런지 407억 규모의 배당을 발표하기도 했는데 지금 한미반도체는 이 정도면 선방하는 건가요? 실적 대비해서? 글쎄요. 그 실적 대비하기보다는 사람들이 주가가 많이 갔기 때문에 네. 이 실현의 욕구가 있었어요. 그렇죠. 그런 게 가장 컸던 거고요. 뭐 20매덕, 30매덕 나왔잖아요. 근데 보시면 말이죠. 실적 중에서 무슨 그 충당금 싼 게 좀 있어요. 충당금? 네, 충당금 싼게 보니까 장비 충당금 회계 처리해서 그게 한 40억 이상 빠졌거든요. 그걸 애답하면 그러니까 다시 더하면 아주 큰 차이는 아니에요. 그다음에 매출도 뭐 한 400억대에 한 310억 빠지긴 했습니다만은 네. 우리가 우스운 게 우리가 그 얘네가 하는 것이 뭡니까? 그 본드, 네. 본드라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HBM에 들어가는 본드가 얘네 매출에 다냐? 그게 아니에요. 원래는 원래 뭐 하는 애냐면 얘네는 그 절단하고 그거를 잘 이렇게 그 후공정에서 볼 수 있게끔 이동해가지고 잘 볼 수 있게. 그러니까 영어로는 MSVP라고 있어요. 네. 마이크로 작게 SAW 잘 자르는 거, 톱같이 자르는 게 있고, 그 다음에 비전 플레이스먼트 잘 보고 그 적당한 위치에 놓아주는 거. 이건 결합한 게 있거든요. 이게 후공정의 핵심 장비인데. 네. 이 장비는 누구에 좌우되냐면 이게 매출이 끓게 돼야 되거든요. 이거는 중국이나 대만에 있는 수많은 후공정 실제 서비스하는 회사 있잖아요. 걔네들이 오더를 줬을 때 가는 건데 반도체가 지금 약간은 소강 상태잖아요. 네. 그러니까 걔네들 오더가 좀 늦게 오거나 안 잡힌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4분기 숫자는 3분기보다 그게 회복되기 때문에 반드시 좋은데 3분기 숫자에서 그게 이슈가 된 거고 그다음에 우리가 하는 HBM에 들어가는 본더, TC 본더라는 거는 오더를 받은 게 9월, 10월에 1,000억 정도 받은 게 있는데 그거는 4분기에서 내년도에 어차피 발생했기 때문에 넘버를 계산할 때 애널리스트가 정밀하지 못했거나 아니면 그게 좀 미스가 난 부분이 있지만은 이게 쇼크 정도로 받아들인다기보다는 주가가 워낙 많이 갔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실망이 겹쳐서 금요일 날 하한가 받은 거잖아요. 시장 외에서. 시간 외에서. 네. 그래서 오늘 만약에 시간의 가격 10% 이상으로 안 빠진다면은 아마도 안정을 찾으려는 노력이 올 것 같긴 한데 오늘은 어려운 거죠. 분위기를 완전히 그냥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일부는 뭐 또 다른 얘기입니다만은 그 최대주주 중에서 누가 또 팔고 사고 이런 게 있었어요. 지분에 대해서 네. 그 뭐 최대주주의 누이가 사고 그다음에 본인은 팔고 사고 뭐 이런 식이 있었는데 그래도 오비락 시킬 수 있는데 기분을 안 좋게 하는 요인이 되는 거죠. 근데 또 이렇게 주가가 한 번씩 높아진 상황에서는 이런 최대 주주의 매도 핑계거리 주는 거죠.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좀 주가가 빠지는 건 너무나 당연하다. 어쨌든 틀렸으니까. 네. 근데 이게 쇼크로 받아들여서 오늘 뭐 10% 빠지고 내일 5% 빠지고 해서 이제 다시 이제 5만 원대로 가갖고 한 4개월 동안 5개월 동안 보지 말자. 그렇게 보는 그렇게 시나리오 연결되기는 조금 어려운 거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어쨌든 실적은 실망스러웠죠. 네, 실적은 실망스러웠지만 뭐 향후에 대한 기대감이 있어서 그런지 아니면 뭐 배당 때문에 그런지 어쨌든 저는 이 정도면 버텨낸다라는 그러니까 그런 웃긴 느낌이 게 좀 들어요. 배당을 많이 주려면 돈이 있어야 되잖아요. 이게 보면 한미반도체가 보면은 영업이익이 올해 적어요. 원래 적어요. 네. 근데 순이익이 엄청 많거든요, 이창이. 그래서 EPS가 높아요. 근데 그거는 뭐냐면은 뭐 팔아가지고 HPSP를 주식 팔아가지고 들어온 거 이런 것 때문에 해서 EPS가 높아 보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내년에 오히려 떨어져요. 이런 게 없으니까. 그래서 뭐 배당하려면 HPSP를 더 팔아가지고 이거 산다 그래서 HPSP 주가까지 빠지고 이러는데 HPSP가 오늘 실적 발표할 때 얼마나 안 좋은 실적이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부안해동 분위기까지 갔으니까 제가 봤을 때는 오늘
저점으로 다시 또 숨고르기의 끝남을 모르겠어요. 이번 주에 그 셧다운 문제도 있으니까 네. 이번 주 내내 갈지 모르겠지만 오늘만큼의 그 낙폭은 있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한미반도체는 이렇게 뭐 8% 넘는 하락세를 보이고는 있긴 하지만 전체적으로 대형 반도체주도 그렇고요. 일부 반도체주는 견조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임순재 교수님, 이거는 뭐 한미반도체 약간 국한돼서 좀 이렇게 영향을 미치고 다른 반도체주들은 견조해요. 특히 오늘 뭐 네. SK하이닉스는 강합니다. 52주 신고가도 기록하고 있고요. 네, 그렇죠. 지난 주 말에. 금요일 날 미국 시장에서 이제 좋았기 때문에 엄청 좋았죠. 네, 뭐 그런 여파 좀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일단 반도체 기업들의 실적은 올해 부진할 거라고 모든 사람들이 다 예상을 했습니다. 뭐 이유 중에 본다라고 하게 되면 뭐 반도체 업체들이 계속 감산을 했고 그다음에 이에 따라서 투자 조정도 하면서 계속 이제 투자에 관련된 비율들은 줄다 보니까 뭐 당연히 소부장 업체들의 실적도 부진할 것이다라고 예상을 했던 거고요. 뭐 한미 반도체도 그 중에 하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뭐 최근에 이제 반도체주의 흐름을 본다라고 하게 되면 이렇게 실적 부진이 올해 내년까지 이어진다라기보다는 내년에 턴어라운드에 대한 기대감이 지금 주가에 반영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특히 이제 뭐 HBM3나 아니면 DDR5와 같이 이제 고성능 고부가 가치 제품들의 생산 양이 아마 더 증가할 걸로 예상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 올해보다는 내년에 더 좋아질 걸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뭐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도 HBM3와 관련된 기대감으로 실적이 부진했음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오늘 주가 흐름이 좀 탄탄하게 움직이고 있다라고 보시는 게 더 맞지 않을까 싶고요. 네. 그런 기대감이 있는 종목 중심으로는 뭐 크게 좀 조정을 보일 때 저가 매수 관점에서 접근하셔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재규 교수님도 어떻게 좀 저가 매수 쪽이십니까? 아니면 지켜봐야 된다 보십니까? 저는 반도체 쪽 같은 경우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한미 반도체가 안 좋은 실적을 내놨는데 앞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2024년도에 일단 매출이 1,000억 정도는 이미 잡혀 있는 상황입니다. SK하이닉스 향 쪽으로 매출이 잡혀 있는 상태고 지난주에도 지금 한미 반도체가 신고가를 경신할 만큼 외국인들의 순매수 같은 경우도 이어지고 있었던 상황이기 때문에 주가가 단기간에 좀 강하게 올라오다 보니까 그에 따른 매물 차익 실현이 어느 정도 나왔다라고 보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주에 뭐 에이펙 회담도 있고 그리고 17일 날 셧다운에 관련되어 있는 이슈도 있는데 이 셧다운 부분만 잘 넘어간다라고 한다면 반도체 같은 경우는 내년까지도 개선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업황 자체가 돌아서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제로 매출이 늘어난다라는 거죠. 올해 안 좋았었고 내년에는 좋아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부분. 이 부분이 저는 우리나라 반도체 기업들이 강세를 계속해서 이어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는 부분이고 실제로 지난주 미증시가 강세를 보였었던 이유에는 또 SK하이닉스의 강력한 투자 모멘텀도 반영이 된 부분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돌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해외 증시에서 반도체 관련주들이 어떤 흐름을 보이는지 이 부분도 체크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한미반도체를 저희가 주제로 잡았지만 사실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은 참 많고요. 그 가운데 이제 한미반도체가 워낙에 승승장구를 펼쳤던 터라 또 이런 종목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고민하셨을 거고 달리는 말에 올라타려는 우리 투자자분들의 심리가 과연 지금 잠깐 쉬어갈 때 좀 담아도 되나라는 궁금증 가지실까 관련한 이야기를 쭉 나눠봤고요. 저는 사실 반도체 중에서 최근에 파두라는 기업이 이거 괜찮나라는 그런 생각이 참 많이 듭니다. 상장 뒤로 이제 오늘장에서는 주가가 5%대 강세를 보이고 있긴 하지만 지난주 목요일, 금요일장에 주가의 급락세가 나왔고요. 상장 당시보다 지금 주가가 더 아래로 내려와 있습니다. 실적에 관련해서 지금 문제가 굉장히 많은 부분이 지난주 내내 언론에 보도가 됐는데 김장열 교수님, 네. 파도는 뭔가 파도 끝이 없이 안 좋은 얘기들이 지금 자꾸 나오는 거죠? 그러게요. 갖고 계신 분들은 진짜 참담하실 것 같고요. 네. 이미 손들고 하셨겠습니다. 그리고 이거 문제가 네. 얼마나 심각한지에 대해서 저는 봤던 게 이거 상장시켜준 거래소 문제 아니냐, 이거 어떻게 상장이 된 거냐라고까지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그 뭐 기술 뭐 특례인지 잘 정확히 모르겠는데 근데 올해 그 실적에 대한 전망이나 내년도 전망을 할 때 그 네. 넘버가 지금 와서 보면은 좀 너무나 괴리가 큰다 현실하고 이런 공감대가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게 문제를 삼을 수 있죠. 그쵸. 심리적으로 법적으로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저번에 몇 번 말씀드렸는데 여러분들 애널리스트 막 욕하는데 제발 애널리스트 리포트가 안 나오면 그 이유가 있는 거거든요.
상장할 때 IPO 예정 기업 소개하는 거 말고 네. 상장되고 나서 그 에너지 리포트가 이게 시가총액이 한때 지금 빠져서 9천억인데 8천억인데 이게 2조 가까이 갔던 종목 아닙니까? 더 갔나? 하여튼 엄청 갔던 종목이에요. 그 기술력에 대해서도 하이닉스를 통해서 메타한테 간다. 그거 갖고 한 거거든요. 하이닉스가 매출 거의 다죠. 네. 그리고 최종적으로 메타로 가는 거란 말이에요. 네. 그래서 그 기술을 했는데 근데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근데 에너지 리포트가 왜 안 나왔을까요? 얘기할 게 없었나 보죠? 아니 그렇게 좋은데 왜 그 실적 발표되기 전까지 아무도 안 했을까요? 아무도 안 했으니까 당연히 이거 실적 나오고 아무도 코멘트 안 하지. 그럼 여러분들이 알아서 판단하는 거잖아요. 알아서 들어갔으니까 알아서 판단하셔야지. 누구를 욕할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리포트가 안 나온 건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근데 리포트가 나오면 또 자기 의견을 안 맞는다고 또 뭐라 그러고 데모하고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그런 태도를 가지고 에너지 리포트를 안 본다면은 있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파도는 갖고 계신 분들이 스스로 알아서 하는 건데 제가 말씀드린 파도에 대한 거는 제가 아는 입장을 말씀드리면 회사의 IR 자체가 최근에는 모르겠는데 상장되고 전후에 좀 이렇게 셋업이 잘 안 됐다. 그런 측면에서 투자자들한테 적극적인 커뮤니케이션이 좀 부족했다는 측면도 하나 고려해야 되고요. 아니 적극적인 커뮤니케이션을 열심히 해야 하는 기업 아닙니까? 상장하고 막 그 초기에는 더 열심히 해야죠. 그러니까 투자가들의 관심이 엄청 많았는데 거기에 대비했을 때 준비가 상장되고 직후에 부족했다고 저는 준비 안 느끼고요. 됐으면 상장하지 말았어야죠. 지금은 좀 달라진 것 같아요. 지금 인원이 바뀌었어. 근데 중요한 건 이 회사를 다시 보는 입장이잖아요. 요건 그만하고. 근데 중요한 건 이 회사는 낸드라는 회사, 디램이 아니고 낸드의 컨트롤러를 설계하는 회사예요. 기술력은 있다고 사람들이 얘기해서 올라왔는데 네. 낸드 가격이 올라가면 분위기가 다 바뀔 수도 있어요. 근데 낸드 가격이 올라가는 건 삼성하이닉스가 감산을 많이 해서 네. 올라가야 되는데 올라갈 수 있는데 삼성하이닉스가 낸드 가격이 지금 좀 올라가더라도 적자가 80% 50%가 30% 20%로 적자율이 좁아지는 거니까 이 만약에 낸드가 가격이 충분히 많이 올라가서 얘네들한테 영향을 줄 정도가 되면은 올해가 아니고 내년도 봄쯤이 될 거예요. 근데 그 전에도 주가가 올라갈 수 있어요. 더 빠지거나 아니면 더 빠진 매력이 있으니까 아니면 내년 2, 4분기 정도에 반도체 가격이 많이 올라와서 삼성하이닉스가 낸드에 대한 투자를 다시 재개할 때 네. 그럴 때 있고 그다음에 이런 모르는 관계없이 뭔지 아세요? 애널리스트가 정신 차려가지고 아 이거 진짜 볼만하다 기술적으로 라고 리포트가 나오면 그때 지금보다 주가가 15% 20% 올라갔더라도 그때 접근하시는 게 맞다고 봐야 됩니다. 쓸데없이 지금 관심을 가질 필요가 없어요. 네. 다른 종목도 반도체 아까 말씀드렸는데 반도체 어저께 미국장이 많이 갔잖아요. 미국 참 부럽습니다. 엔비디아는 다시 신고가 가려고 그러고 마이크로소프트 뭐 TSMC 많은데 한국에 그런 회사들이 많아요. 장비지만 좋아하지 마시고 이제는 소재주도 보실 필요가 있다. 소재주 오늘 올라가는 것도 몇 개 있는데요. 네. 동진 세미캠도 있고 저번에 말씀드린 DNF는 솔브랜 관련해서 약간 많이 올라가긴 합니다만 그런 쪽으로도 관심을 좀 넓히고 공부할 게 많은데 이렇게 개판된 주식을 보실 필요 없고 안타까운 건 이 파도로 인해서 파도랑 비슷한 설계 전문 반도체 회사들이 있거든요. 같이 좀 같이 이렇게 빠지는 거지. 빠지는데 네. 그러면은 또 다시 재평가를 받아야겠죠. 그런 거 좀 다른 봐야 기업들은. 되죠. 근데 그런 회사 중에서 리포트가 나온 종목이 있거든요. 그런 거는 리포트 보고 실적 발표 이번 주 끝나고 나서는 줍줍할 수 있는지 한번 열심히 한번 보실 필요는 있는데 파도는 지금 올라가더라도 보실 필요는 없다. 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임순재 교수님, 파도와 한미반도체 둘 중에 꼭 하나를 사야 한다면 뭘 사시겠습니까? 꼭 하나 사야 되는 거죠? 예, 둘 중에 하나. 네, 참 어려운 질문을 하셨는데 딴거 사면 안 네, 일단 뭐 지금 상황에서 뭐 한미반도체를 사는 게 좀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네. 있습니다. 물론 이제 파도가 뭐 단기적인 이제 주가 하락 특히 이제 낸드 대한 부분이 이제 얘기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특히 SSD 이제 컨트롤러를 지금 파도가 하고 있는데 지난 뭐 PC나 아니면 데이터 센터의 이제 수요 부족으로 인해서 많이 이제 수요가 급감을 했습니다. 특히 낸드가 디램에 비해서 이제 재고에 대한 악성 재고가 더 많은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면 뭐 단기적으로는 이런 SSD 관련된 그런 이제 컨트롤러에 대한 그 수요가 얼마나 증가할까라는 그런 이제 우려가 좀 있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최근 들어 이제 SSD 가격을 이제 제가 이제 요즘에 PC를 좀 바꾸려고 좀 알아보고 있는데요. 네, SSD 비쌉니까? 가격이 지난 10월 달보다 지금 좀 많이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가격이 오르는 걸로 봐서는 아마 이제 올해보다는 내년 정도 되면 SSD에 대한 그런 이제 수요도 다시 늘어나지 않을까.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 뭐 파도도 그때쯤 보면 뭐 나쁘지 않을 것이다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제가 사실 오늘 언급한 기업이 두 기업이라서 그렇지 이 기업 말고도 반도체 기업 중에서는 살 종목들이 참 많습니다. 언급된 종목 다양한 것
가운데 최근에 또 부정적인 이슈가 된 두 기업에 대해서 또 자세하게 말씀을 드린 거니까요. 너무 또 이게 국한에서만 보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네 분의 의견 정리해 보도록 하죠. 김장렬 고수의 의견 먼저 보겠습니다. 동진 세미캠, HPSP, 이오테크니스니까 이 종목 말고 볼만한 종목 많다 하고 대안을 제시해 주셨고요. 박수호 고수, 비관으로 바뀌기에는 이른 시점이다. 한미반도체 관련해서 이야기해 주신 거죠. 임순재 고수는 HBM3에 대한 시장 기대감을 여전하다. 이재규 고수는 주도 업종은 역시나 반도체다라고 의견을 남겼습니다. 오늘 장탑5 함께하고 있습니다. 3위 주제 확인해 볼까요?